92쪽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것도 개정이 되기 전에는 주소 증명 정보 따로 있었고 주민등록 정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주소 증명 정보와 주소 증명 정보, 주민등록 증명 정보 이걸 같이 이걸 붙여놔 버렸어요. 그걸 좀 유념하시면 될 텐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등기가 신청이 되면 이제 이 등기가 실행이 될 텐데 등기부에는 을구의 등기가 되겠죠. 을구의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요 을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이 되는데 이때 요 주민번호와 주소는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주민번호 증명정보와 주소 증명정보를 요 을은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주민번호 증명정보, 주소 증명정보 따로따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주소 증명정보 및 주민등록 증명정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주민번호 증명정보와 주소 증명정보를 등기 신청 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이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누가 첨부하는 겁니까? 을이 첨부하는 거죠. 을은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죠. 그래서 이 주민번호 증명정보, 주소 증명정보는 등기 명의되는 등기 권리자만 첨부합니다. 등기 의무자는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소 증명정보,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 명의되는 등기 권리자만 첨부합니다. 그러면 표제부 등기의 경우에는 이런 거 첨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왜? 표제부에는 등기 명의이 기록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말소 등기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되는 등기가 아니죠. 기존의 등기가 없어지는 등기니까 말소 등기 신청할 때도 첨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척탁할 때는 첨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의 내용이 기록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가 등기 척탁할 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겠죠. 없나요? 없나 있나? 네, 이따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갑은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의 등기가 실행이 될 텐데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부에 실행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를 통해서 을은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이 될 텐데 이름도 기록할 테고 주민번호도 기록할 테고 주소도 기록하겠죠. 따라서 이 을은 뭘 첨부한다고요? 주민번호 증명정보와 주소 증명정보를 첨부합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기죠. 따라서 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기라서 요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는 첨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요 갑이 서울에 살고 있는 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갑은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 부산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만큼은 이건 반드시 등기부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누구도 뭘 첨부한다고요?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이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했더니 얘는 서울이고 얘는 부산이라고 한다면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는 겁니다. 동명이인일 테니까.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주소 증명 정보에 서울이 아니라 부산으로 돼 있다면 이거는 같은 사람이겠죠? 이때는 등기를 해줄 겁니다. 정리하죠. 이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등기 명의 되는 등기 관리자만 첨부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뭘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는 첨부해야 합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이 병은 등기 관리자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갑은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병은 무엇을 첨부할까요?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를 첨부하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요 을도 뭘 첨부할까요? 주소 증명정보를 첨부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요 을이 등기 관리자일 때는 주소지가 어디냐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때 경기도에서 이 등기를 한 건 이렇게 등기를 신청할 때 을은 주소지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로 이사했냐면 서울로 이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소지가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그렇다면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지는 어디죠? 경기도죠. 그런데 신청서의 주소지는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을은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하가 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를 해주지 않아요. 각하가 되겠죠. 문제는 이 을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니까 뭐가 첨부됩니까? 주소 증명 정보가 첨부됐죠. 그러면 이 주소 증명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얘기해요. 그러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요 을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했다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일치시키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냐면 등기관이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첨부가 됐으니까. 그러면 등기관은 이러한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 이렇게 등기합니다. 2의 1.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리고 주소지를 어디로 바꾼다고요? 서울. 그리고 요거를 지워줍니다. 이걸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첨부돼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첨부가 돼서. 그러면 이제는 일치가 됐습니까?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됐으니까 이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병. 그래서 여기에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무슨 등기를 신청할 때만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등기의무자가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거기 의의가 나와 있는데 등기 신청인이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에는 등기 관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 관리자 밑줄 치시입니다. 등기 관리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 관리자만 등기부에 주소와 주민번호가 기록되기 때문에 등기 관리자만 첨부합니다. 등기 의무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문구도 밑줄 쳐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주소 증명 정보만 첨부하면 돼요. 여기는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동명이인지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소만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부에서 동글뱅이 2번 보시죠. 2번을 보시면 둘째 줄에 매도인의 인감증명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제출해 가름할 수는 없고 또한 매수인의 주민등록증 대조로서 대신할 수도 없다라는 문구 있죠.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인감증명은 주소 때문에 존재하는 서류가 아니죠. 그래서 주소 증명 정보로서 인감증명을 첨부해봤자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제출한다는 겁니다. 내 주소 여기 맞다 이렇게. 그래서 주민등록증 대조로도 이걸 대신할 수 없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요거 하나 암기해 두시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겠습니다. 3번 판결, 경매, 공매, 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 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는 등기 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 이건 뭘 전제로 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일 때는 등기 권리자는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지만 등기 의무자는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걸 좀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있는데 자연인은 주민번호가 있죠. 있습니까? 그런데 법인은 주민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외국인은 주민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비법인 사단재단은 주민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 비법인 사단재단, 법인도 등기부에 등기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주민번호가 없다면 당연히 다른 걸 뭔가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것이 맨 밑에 있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 이 주민등록번호의 역할을 하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하느냐. 부여기간. 이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 별표 치셔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뭐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순 암기니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 위에 4번, 5번을 보시면요. 이건 예전에 종종 출제가 됐던 건데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전 등기 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피고가 등기를 신청해서 피고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피고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때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누굽니까? 피고겠죠. 그럼 피고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거니까 채권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하는 겁니까? 피고의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하는 겁니까? 피고의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하는 거죠. 피고가 등기부에 등기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니까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따라서 누구의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하는 겁니까? 을의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하겠죠. 이거 어려우셔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아직 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갑은 등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을이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병은 이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위 신청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겁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을은 등기명이 되는 자니까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정보를 첨부하는 거죠. 등기부에 기록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병이 대위 신청할 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병의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정보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를 첨부한다고요? 을.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거니까
뭐 그런 뜻이죠. 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94쪽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의 재단 명의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첨부정보 있죠. 별표 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그렇죠. 거기 보시면 문중, 종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하고, 왜요? 비법인 사단, 재단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다만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누가 등기를 대신 신청합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거죠.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 그런데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대신 신청해 줘야 되겠죠.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누굽니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비법인 사단, 재단 자체 이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신청해야 되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대신 신청해 줘야 되겠죠.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첨부정보.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과 민법상 조합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규칙이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요 시점은 갑을병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자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에요. 단체를 만들자는 계약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조합계약.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을병이 단체를 만들었으면 그 단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산에서 휴지를 줍는 모임. 기억나셔요? 그러면 단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 규칙을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관, 기타, 규약.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한다고 했습니까? 법인 설립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요 시점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법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민법상, 아니요. 비법인 사단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를 뭐라고 불렀죠? 민법상 조합.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죠. 그러면 법인은 사람이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신청을 할 때 누가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죠?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법인의 이름으로 대표자가 신청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럼 이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까?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왜 기록하지 않습니까? 법인 등기부에 이미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 비법인 사단재단에 해당되는 자들이 대표적인 게 누가 있죠? 종중, 교회, 사찰, 또요 정당,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 정도는 외워달라고 했죠. 이때는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네? 있다라고 했죠.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했죠.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고 했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죠. 이때 대표자나 관리인은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를 민법상 조합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해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해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법률 관계는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 관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등기신청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쪽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고 요쪽은 등기신청 적격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요 기준이 뭡니까? 규칙, 즉 정관 기타 규약. 그래서 등기신청 적격이 있는 비법인 사단 법인, 등기신청 적격이 없는 민법상 조합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정관 기타 규약이라고 했죠. 이걸 민법에서는 단체의 실질이라고 불러요. 단체의 실질이 있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있는 것이고 단체의 실질이 없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없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설명드렸죠. 노동조합은 민법상 조합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했죠. 왜? 정관도 있고 등기도 한다고 했죠. 농업협동조합은요? 농협 아니라고 했죠. 정관도 있고 등기까지 갖춘다고 했죠. 재건축조합은요? 아니죠. 재건축조합도 정관도 있고 등기도 갖춥니다. 다 법인이에요. 그래서 등기신청 적격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점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씩 외워보죠. 첫 번째, 이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신이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등기소에 등기관에게 증명해야 되겠죠. 뭘 첨부해야 될까요? 정관 기타 규약을 당연히 첨부해야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이 등기는 비법인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만 신청은 누가 신청한다고 했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신이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표자나 관리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등기부에 이미 그자가 등기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증명정보를 따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그 옆에도 외우셔야 돼요.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할 때는 등기부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상태니까 따로 첨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사원총회의 결의. 이거는 사원총회는 등기 의무자만 첨부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안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 주자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여기 A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B 교회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B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등기무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A 교회의 이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주인들이 모여서 처분해도 좋다는 결의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주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원이라고 불렀죠.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원들이 총회를 엽니다. 총회를 열어서 처분해도 좋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결의를 해서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지만 이때 처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는? 교회에 등록된 신도들을 얘기해요. 교회에 등록된 신도들이 사원으로서 총회를 열어서 처분 결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지만 이제 처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A교회가 등기를 신청할 때 처분 결의서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B교회도 사원총회를 열어서 처분 결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B교회는 처분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처분 결의서 첨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처분 결의서는 누구만 첨부합니까? 등기 의무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피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됩니다. 왜 첨부할까요? 등기부에 대피자나 관리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해야 되죠.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대피자나 관리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무대뽀로 외우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해하고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하나부터 다시 보죠. 첫 번째,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증명해야 되죠. 따라서 뭘 첨부할까요? 정관, 기타, 귀양. 맞아요. 두 번째,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에요. 하지만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누구죠? 대표자나 관리인이죠. 그러면 자신이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만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따로 등기부를 통해서 증명이 되니까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는 비법인 사단이니까 사람의 구성원이죠.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원총회를 열어서 총회 결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 사원총회 처분 결의서는 등기 의무자만 처분하는 거니까 등기 의무자만 첨부하겠죠. 마지막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기부에 기록돼야 되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될 겁니다. 요 네 가지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돼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액의 등기를 볼 건데요. 이거 다음에 또 제가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좀 외워주시죠. 이 거래가액의 등기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요. 이것도 여러 번 한 거예요. 요 시점은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가 변동이 되겠죠. 이때 일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신고필증 정보 안에는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러면 이것이 첨부가 되면 등기관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를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거래가액을 기록합니다. 이를 거래가액의 등기라고 불러요. 거래가액의 등기. 그런데 요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또는 부동산이 하나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부동산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별로 금액이 다 다르겠죠. 따라서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되고 목록 형태의 뭔가를 또 첨부해야 됩니다. 또한 부동산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그러면 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책임지는 금액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책임지는 금액이 다 다르겠죠. 따라서 이거 갖고도 안 됩니다. 따라서 목록 형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이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뿐만 아니라 매매 목록이라는 것도 같이 첨부합니다. 매매 목록이 첨부가 되면 마찬가지로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여기다가 무엇을 기록하느냐면 매매 목록 번호를 첨부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이를 거래 가액 등의 등기라고 불러요. 거래 가액 등의 등기.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게 요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뭐라고 출제하냐면 갑구 또는 을구의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갑구 또는 을구가 아니라 갑구에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또 출제됩니다.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거래신고필증 이거 하나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매매 목록 형태도 첨부합니다. 부동산별로, 당사자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목록 형태로 첨부합니다. 요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매매 목록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매매 목록은 원칙이 변경이나 경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매 목록은 한번 작성이 되면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유롭게 고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위조 변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매매 목록은 원칙이 변경이나 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등기관의 가호로 잘못 기록한 경우. 이때만 예외적으로 변경이나 경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고급 지문으로.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관의 가호로 잘못 기록된 경우. 그때 한해서 변경이나 경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경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궁금해야 하실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 거래 가액 등의 등기를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 이걸 궁금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등기 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 그렇다고 한다면 등기 원인이 매매인데 등기 원인 증서가 판결서라고 한다면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매매 계약서일 때만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하는 겁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일 때가 아니라 등기 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 그때만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합니다.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그때만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화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 가액을 등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합니다. 하나 더, 이 계약서가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작성이 됐다면 거래 가액 등기하겠습니까? 그때도 안 합니다.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작성이 돼야지만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 가액 등의 등기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다 여기서 나와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여기나 여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쉽게 출제가 되면 여기나 여기서 출제할 겁니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거래 가액 등기의 대상 나와 있는데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거래 가액 등을 등기하는 경우는 2가지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등기원인 증서가 뭐일 때? 매매 계약서일 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뭐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이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는 포함되지 않겠죠. 그리고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계약서가 작성이 된다면 이때도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을 보시면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 신청 시 거래가액 등을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을 보시면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래가액 등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제출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하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 등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지문으로 출제되는 겁니다. 그다음 2번을 보시죠.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하 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는
매매 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까요? 아까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신청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가등기는 뭐 갖고 가등기가 이루어질까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매매 예약. 맞아요. 그러면 매매 예약이 체결되고 민법에서 하실 텐데 요 시점에 시간이 흘러가는데 요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예약을 체결한 시점이에요. 갑과 을 간에 매매 예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이때 매매 예약은 우리 민법에서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죠. 일방 예약이 뭐예요? 저한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셔요. 네, 저는 공시법이 주력이라서. 네, 일방 예약이 뭐예요?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는 건 아셔요? 그것도 처음 들으셔요? 일방 예약은 뭐냐면 그럼 예약 완결권이라는 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뭐 그 설명하기가 힘든데 예약이 체결되면 예약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매매를 미리 계약했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예자의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약이란 말이 미리 체결된 계약을 예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매매 예약을 체결하면 갑이나 을에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예약을 완결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형성권인데 이 예약 완결권이 두 당사자에게 모두 발생한다면 이건 쌍방예약, 한쪽 당사자에게만 발생한다면 일방예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매매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가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요 시점에 요 을이 일방 예약이니까 예약 완결권이 요 을에게 있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요 시점에 을에게 예약 완결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요 완결의 의사표시를 요 시점에 했다는 겁니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요 시점에 하게 되면 요 시점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약이 완결됐으니까. 되셨나요? 그러면 이 일방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라서 을의 완결의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하면 그 시점에 매매가 딱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까요? 따로 작성하지 않을까요? 네?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완결의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하자마자 매매가 성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처음부터 첨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뭐가 있습니까? 예약서가 있겠죠. 예약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좀 민법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그래야 쉬운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 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뭐가 제출돼야 될까요? 매매 예약서가 제출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거래 가액의 등기는 등기부증 어디에 한다고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시면 셋째 줄 보시면 매매 목록 번호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되며 1년마다 갱신한다는 문구 있습니까? 요거 밑줄 지시고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매매 목록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매매 목록 번호를 부여한다. 당연하겠죠. 번호가 동일하다면 같은 번호 부여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등기된 매매 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가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외에는 변경이나 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치하가 나오는데 치하는 등기 신청의 치하는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취소인지 또는 우리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철회인지 요게 문제가 됩니다. 치하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취소의 개념인지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철회의 개념인지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것도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네? 둘 다 소구표는 있어요. 둘 다 소구표는 있습니다. 안 하셨어요? 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취소의 개념은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합니다. 다만 하자에 있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예요. 철회라는 개념은 법률행위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철회의 개념입니다. 다시요.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한 다음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취소라는 개념이고 민법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철회는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하기 전에, 효력이 아직 발생 안 했어요.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개념이 철회입니다. 차이점 느끼십니까? 일단 효력이 발생해요. 이거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되셨을까요?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이때 우리 민법 등기 신청의 취하는 취소로 볼 것이냐 철회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취소로 보게 되면 등기 신청 행위의 효력이 일단 발생했죠. 발생을 했는데 취소를 통해서 없는 상태로 돌리죠. 그러면 일단 법률 신청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관이 일을 한 겁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 돌려주지 않습니다. 취소로 보게 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첨부정보도 그 일을 이미 한 겁니다. 첨부정보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철회로 보게 되면 신청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첨부정보는 그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첨부정보 돌려줍니다. 등기관이 일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도 돌려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효과가 달라요. 이거는 첨부정보도 돌려주지 않고 수수료도 돌려주지 않고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 등기신청인에게 유리한 것은 어느 걸까요? 철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은 돌려주니까.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철회로 간주하게 돼요. 다 돌려줍니다. 몽땅 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 첫째 줄 보시면 철회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둘째 줄 보시면 등기신청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에 관한 특별수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이 철회, 취하를 하게 되면 없는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등기신청 행위에 대리건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철회에 대한 특별수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쌍방 대리의 경우에는 등기관리자, 등기무자가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건을 받은 대리인만이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쌍방 대리인데 한쪽 편 당사자에게서만 특별수건을 받으면 취하의 대리권이 있다고 한다면 취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왜? 상대방은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해서 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시점.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원래 이 취하의 개념은 등기신청의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취하라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뒤로 쭉 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뒤로 빼냈냐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것도 예외적인 거라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그때까지 취하할 수 있고요.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방문 신청, 전자 신청 두 가지가 있죠. 맞아요. 등기를 방문 신청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취하한다면 이거 혼란이 발생합니다. 등기를 전자 신청했는데 취하는 방문해서 취하한다면 이것도 혼란이 발생해요. 따라서 등기 신청 방법과 이 취하의 방법은 같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방문 신청했다면 취하도 방문 취하, 전자 신청했다면 취하도 전자 취하.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취하가 나와 있는데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는 취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하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전환권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마음에 안 드니까 취하할 수 있냐? 있습니다.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하나 취하는 가능해요. 그런데 지상권 설정 등기 하나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지료 부분만 취하할 수 있느냐?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 중에서 하나는 취하할 수 있지만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그 일부를 취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네, 2점. 그 다음에 없네. 이 등기 신청의 취하는 작년에 보니까 모든 등기와 관련된 시험에서는 다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 말은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 신청 취하는 그냥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에 법무사 시험, 등기공무원 시험에서 법무사, 등기공무원, 평가사, 감정평가사 다 출제가 됐습니다. 등기 신청의 취하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만 안 나왔는데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넘겨보시죠. 등기 신청의 보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는 보충한다는 뜻이고요. 정은 정정한다는 뜻이에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죠. 근데 등기 신청 정보에 빠진 내용이 있다든지 또는 잘못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보충하든지 정정해야 되겠죠. 이를 등기 신청의 보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몇 개 안 되는데요. 거기 기간을 보시죠.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거 밑줄 치시고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거 밑줄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보시는데 등기관은 등기 신청 정보에 빠진 내용이 있다 하여도 흠결은 빠졌다라는 한자어예요. 빠진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보정 명령을 할 고지 의무는 없다. 밑줄 치죠. 보정 명령을 할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에 빠진 내용이 있다든지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등기관이 발견한다면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맞아요. 그럼 보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뭐 할 수도 있다고요? 각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하. 빠진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등기관이 선택하는 겁니다. 보정 명령을 고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하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등기관의 자유재량이라는 뜻이에요. 특이하게. 그래서 이거 밑줄 치신 다음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보정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해야 되며 보정을 위하여 신청 정보 또는 부속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보정 명령을 내려서 등기관이 보정 명령을 내려서 보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의 접수 시점은 보정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할까요? 처음에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 접수 시점이 되겠습니까? 네? 요 시점은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이에요.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시점은 보정 명령이 내려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보정이 된 시점입니다. 그럼 접수번호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접수번호가 결정이 될까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그래서 보정 명령이 내려져서 보정이 돼도 이 시점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등기관 면전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등기관 면전에서 하지 않고 서류를 다 돌려주게 되면 보정을 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보정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접수 시점이 이 시점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문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등기관에 면전에서 해야 되며 보정을 위하여 신청정보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환이 돼버리면 접수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보정은 반드시 아니죠. 신청의 흠결이 당일 보정되지 않는 한 이를 각하해야 되고 그 다음 줄 밑줄 치죠. 각하 결정이 난 다음에 각하 결정을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 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각하 결정이 이미 났다는 겁니다. 각하 결정이 이미 났다면 보정해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각하 결정이 나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기 나오는데요. 한 문제 정도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29조 제2호를 얘기하는 거죠.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가능하지 않죠? 아니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민법등기법에서.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는 부동산 자체의 일부, 여기는 부동산 권리의 일부죠. 부동산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분이라고 부르죠. 공유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자체의 일부는 부동산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분은 부동산이 있을 때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걸 지분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가. 두 번째,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가. 세 번째,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한가. 이쪽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가 가능한가. 이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가. 먼저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 가능합니까? 아니요. 안 된다고 했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이런 용익적 권리 등기 됩니까? 이때 뭘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저당권, 처분 제한 등기 가능합니까? 되죠. 요거는요? 안 된다고 했죠. 요거는 좀 조심할 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공유자 1위는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보존 등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 1번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됩니까? 안 되죠. 29조 제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될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 일부 지분이겠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이건 되겠죠. 2번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세 번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입니까? 취득입니까? 취득이라고 했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입니까? 취득입니까? 처분이죠. 그럼 이걸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4번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기억하실 때가 이제 됐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A입니다. A. 갑으로 하죠. 갑이 A, B, C와 3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요 A, B, C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임시로 등기할 수 있죠. 이를 가등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ABC는 1억 원씩 각출해서 지급했습니다. 1억 원씩. 그러면 이 ABC는 가등기 권리를 얼마큼씩 가지고 있을까요? 3분의 1씩 가지고 있겠죠. 이때 저는 이 ABC가 이 부동산을 동업을 위해서 취득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공동의 목적이 없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공동의 목적이 없다면 이 가등기 권리는 ABC가 준공유일까요? 준합유일까요? 네? 준공유겠죠.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합유, 공동의 목적이 없다면 공유라고 했죠. 그런데 합유나 공유는 소유권에서만 씁니다. 이건 소유권이 아니니까 앞에 준자를 붙여요. 이건 준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가등기권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다고 했죠. A, B, C 사이에는 공동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 1위는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가등기권자 1위는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의 목적이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허용되지 않아요. 공동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등기권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동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보죠. 4번에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1인이 가등기 권리자 전원 명의의 본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오른쪽을 보시면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신청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공유자 중 1인이 전원 명의의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했죠. 그럼 합의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죠. 그럼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재산적 권리에 대해서만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재산적 권리에 대해서만. 그렇다면 가압류 가처분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재산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아요. 가압류 가처분은 처분 권능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재산적 권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재산적 권리만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만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두 번째, 등기가 되지 않은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즉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인 경우에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됐다면 가압류 가처분이 안 돼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된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산적 권리, 두 번째 등기부에 기록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대신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허용된다고 했죠.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합의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공유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할 겁니다.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허용됩니까? 안 되죠.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소작제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에 대한 지상권 등기는 소작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지상권은 농사 짓는 권리가 아니죠. 어떠한 권리입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목적, 수목의 소유목적, 농사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농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그럼 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농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예외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만 완전히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에 관한 대지권 취지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가 허용이 되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거예요. 여기는 자이 아파트가 되고요. 1001동 건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1호, 202호, 303호쯤 될 테고요. 이 구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구분 소유권자라고 부르죠. 맞아요. 구분 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은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이라고 했죠.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어느 등기부에 기록돼야 됩니까?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이 되면 대지 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리고 뭐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대지권. 그렇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됐으니까 이제 대지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대지권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303호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때 전유부분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죠. 상단부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기록이 되고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되죠. 그리고 대지권의 표시로서 뭐가 기록이 됩니까?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요 상단부는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요 하단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따라서 303호가 갑에서 을로 이전이 돼버리면 이 붉은색은 303호가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은 소유권이란 대지권이 9분의 1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음을 공시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구분 건물과 대지권은 같이 공시되고 있네요. 이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갑은 대지권으로서 9분의 1을 가지고 있죠. 이때 갑은 대지권은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왜? 일체성이 깨지니까 이걸 등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네. 가등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본등기가 나오죠. 본등기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303호는 을에게 저당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저당권 등기 다음에는 무슨 등기가 나옵니까?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일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온다고 했죠.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다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와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했죠. 이건 전부 다 대지권의 일체성을 깨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갑은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전유 부분만 을에게 전세권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을은 전세권을 취득한 것이고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일체성이 안 깨지죠. 두 번째, 임차권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능하다고 했죠. 일체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갑이 303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 대지권만 을에게 지분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일체성이 깨지죠. 이런 등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겠죠. 세 번째, 저당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겠죠. 처분 제한 등기 가능합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기 때문에 다 안 됩니다. 그러면 303호를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지권만 을에게 지상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지역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전세권 등기는요? 네 번째, 임차권 등기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지분이니까. 지분은 용의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대지권은 지분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용의권 설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안 됩니다. 다만 되는 것도 있죠.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전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건 지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전원이 을에게 이러한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분이 아니니까. 이건 토지 자체가 돼버리니까. 기억나셔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취지 등기를 한 경우, 대지권 취지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대지권 등기도 이미 됐다는 뜻이에요.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토지등기부 해당부에 대지권 취지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따라서 대지권 취지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대지권 등기도 이미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취지 등기를 한 경우 토지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오른쪽을 보시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취지 등기를 한 경우 토지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가능합니까? 되겠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기서 토지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전원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토지를 지워버리셔요.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구분 건물의 대지권 취지 등기를 한 경우 토지를 지우십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되셨죠? 이제 등기필 정보를 보실 건데 등기필 정보는 다음에 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집이 꽤 괜찮게 나왔으니까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문제집을 통해서 암기 과정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암기가 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게 그래서 암기와 이해를 문제집을 통해서 숙련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집을 거쳐야지만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고생하셨고 1시간 후에 문제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